문제 2-2번 3번 효소 3부고 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효소의 작용을 조금 큰 틀에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들으시다가 이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콜릿 캔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화학 반응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고 화학 반응 결과 생성물이 도출될 거예요. 이 생성물이 도출되는 속도 그리고 생성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런 거 다 낮춘다 그랬죠. 반응 속도는 빠르고 필요한 에너지는 낮춰주고 그걸 효소가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실험실에서는 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속도와 필요한 에너지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효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하는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선생님 효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니 반응을 유발한다? 반응을 유발하죠. 생리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반응을 유발하는 게 어떤 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유발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사실 얘기를 안 하고 반응을 수행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 혈압이 떨어지는 반응을 수행하잖아요. 독립적 기관이 수행합니까? 아니면 기관과 기관이 상호작용, 즉 소통해서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다 소통한다 라고 얘기해요. 기관은 결국 세포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동의하죠. 세포. 그 다음 얘도 세포가 있죠. 결국엔 세포와 세포가 상호작용하는 거다, 소통하는 거다, 그럼으로 인해서 반응이 수행된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학생들도 동의해요. 그쵸? 그러면 세포와 세포는 서로 끈이 없을 테니까 서로 연락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자극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수용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무엇을 분비할 때는 혈관에 분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내분비계죠. 내분비계. 수용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자극을 수용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 해갖고 반응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세포 내의 환경이죠. 그쵸? 세포 내에도 바탕이 있어요. 그쵸? 바탕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요. 이 바탕을. 세포 밖에도 세포 외죠. 세포 외. 여기도 세포의 바탕이 있겠죠. 세포의 바깥쪽에 바탕이 있잖아요. 여기도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포가 반응 유발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바탕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건강해야 결국 얘네들이 건강한 거고 소통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도 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분화도 하고 생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효소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세포의 바탕이라는 것도 조직이죠. 그러므로 얘네들도 리모델링 되겠죠. 재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재구성을 하는 것도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효소가 있을 거고 여기도 효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포 내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결국 효소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대답은 된 것 같아요. 아니 사방팔방에 세포가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세포의 바탕도 사방팔방이 다 세포의 바탕이잖아요. 효소라는 거는 말 좀 더듬었어요. 효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온몸 즉 사방팔방 인체의 사방팔방에 다 있구나 라는 얘기고 이게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니까 생리학적 기능, 해부학적 구조가 다 얽히고 설켜 있죠. 이런 걸 이제 역학적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 역학적 구조를 아주 엄격하게 조절하는 게 바로 우리 인체 내 효소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합 조직이죠. 이게 세포와 세포를 어떻게 보면 결합시켜주고 있잖아요. 세포의 바탕이. 이거 결합 조직입니다. 세포의 바탕, 매트릭스 이거 결합 조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혈액이라는 거 이거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했는데 결합 조직의 사실은 요건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세요. 요건은 뭐냐면 일단 세포가 존재하고 섬유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아니죠. 조직이 아니라 세포, 섬유, 그 다음 바탕, 바탕. 요거 매트릭스. 요게 존재하면 우리가 사실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에도 이 세 개가 다 존재하거든요. 아니 혈관에 여기 이제 섬유가 있죠. 엘라스틴, 그 다음에 콜라겐. 그러니까 탄력이 있고 신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혈구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예, 혈구 세포들이 존재하는 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두 개 다 존재하죠. 그 다음에 바탕은 뭐냐면, 아니 여러분, 혈액이라는 게 세포와 혈구 세포죠. 그 다음에 혈장, 요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장은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게 세포의 바탕이에요. 세포가 뛰어노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액성으로 된 바탕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혈액을 결합 조직으로 한다. 뼈도 마찬가지고, 인대, 뭐 리가먼트, 그러니까 리가먼트, 그 다음에 텐던, 힘줄,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합 조직이라고 한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이해를 위해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고, 아, 효소의 작용이 큰 틀에서 봤을 땐 이런 거구나 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